일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뭐 과세 환율이라던가 뭐 통화, 뭐 상관행 존중 이런 거는 모든 것에 토탈적으로 들어가는 총론인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강론이에요. 일방법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시간에는 일방법의 전체적인 큰 숲을 한번 봐보죠. 큰 숲. 일방법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일방법은 이런 거예요. 대원칙인데, 대원칙이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제일 먼저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들이 쭉 있지만 가장 우선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가장 우선해서 적용한 일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방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이 과세 가격을 어떻게 한다? 딱 요게 끝이에요. 이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는 게 일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영문으로 하면은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커스텀스 밸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좀 요약해서 쓸 일이 있으면 CV 이렇게 쓸 거예요. 커스텀스 밸류. 과세 가격을 뭐로 한다?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거는 트랜잭션 이렇게. 그래서 요건 나중에 TV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쓰자면 일방법은 TV, 즉 트랜잭션 밸류,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는 거를 일방법으로 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럼 이 거래 가격, TV라고 하는 이 거래 가격이 뭔데,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과세 가격이 뭔지는 알겠고, 거래 가격이 뭔데라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오늘 그냥 숲을 보는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래 가격이 뭔데 하고 보니까 거래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 가격은 실제 지급 가격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할 건데, 이 거래 가격을 구하는 공식을 보니까 실제 지급 가격이라는 어떤 개념에다가 가산 요소를 더하면 저게 거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또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실제 지급 가격이 뭔지를 또 세분화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지급 가격은 직접 지급이랑 간접 지급의 합인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전체를 안 봤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걸 나중에 머릿속으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습해보면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실제 지급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가산 요소를 더하는 건데, 실제 지급 가격은 직접 지급하는 금액과 간접 지급한 금액의 합에다가 뭐를 빼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을 가지고 요거를 구해낼 수 있으면 요거를 과세 가격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일방법이 되는 거예요. 일방법의 전체적인 틀이 요거예요. 더 세분하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뭔가 기계를 거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10,000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직접 줬으니까 직접 지급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지급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가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 기계를 사오는데 $10,000를 주고 끝났다고 하면 지금 이 공식을 놓고 보면 직접 지급액이 많이 되는 거고, 그쵸?
간접 지급액 별로 없고 이런 것들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직접 지급액이 곧 실제 지급 금액이 되고 실제 지급 금액이 거래 가격이 돼서 그게 과세 가격이 되니까 그 공식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심플한 거래에서는 지금 과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일반법을 썼을 때 만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제가 되게 어렵게 말씀드려야지 그런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아이폰 사온 거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을 이렇게 사왔는데 아이폰을 금액을 이렇게 하지 말죠. 이렇게. 지금 보니까 표정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폰을 우리가 샀어. 아이폰을. 근데 여기서 15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150만 원 이렇게. 그러면 150만 원을 내가 직접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직접 지급액이 되죠. 그러면 150만 원을 주고 그 외에 다른 거를 아무것도 작업이 없어. 그러면 여기 다른 것들이 늘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150만 원이 곧 실제 지급 가격이 되고 실제 지급 가격이 거래 가격이니까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면 이게 바로 150만 원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준 돈이 그냥 그 과세 가격이 됐던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짜냐면 거래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아이폰 사왔는데 얘가 50만 원만 준단 말이에요. 50만 원만. 그리고 100만 원을 어디다 주냐면 M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100만 원을 줘요. 이렇게 100만 원을. 이거 왜 주냐면 얘가 원래 이거는 150만 원짜리였는데 50만 원을 이렇게 주고 얘랑 얘 사이에 무슨 채권 채무가 좀 있어가지고 내가 얘한테 어차피 1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이러지 말고 네가 얘한테 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에 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50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50을 인정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세 평가를 하냐면 직접 지급액이 5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한테 직접 준 건 50인데 100이라는 금액이 또 나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거래 구조가 생기면 직접 지급액은 50만 원이었는데 간접 지급액이 100만 원이 있었어. 그러면은 토탈로 보면은 150이잖아요. 뭐 지금 이런 거 따로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럼 150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요게 곧 뭐가 된다? 요 지금 가산요소 따로 없으니까 실제 지급 가격이 150만 원이 되고 그러면 거래 가격이니까 과세 가격은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공식을 써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찾아야 될 금액만 요렇게만 찾아내면 공식에 넣어서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